네, 지금까지 국내 상황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지 하채기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 하채기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500, 그리고 반도체까지 해서 4대 지수가 하락하는 그 영향을 그대로 한국 시장도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30%좀 빠지면서 하락하면서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어제 또 이렇게 좀 상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8% 선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30년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5%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 물가 압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압력이 정말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페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그런 긴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 주의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런 영향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시아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 전쟁을 통해서의 인플레이션도 발생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마 전 세계의 각 정부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시장 시가 대비 보시면은 지금 0.78% 시가 지금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 보시면은 1.15%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대형주가 지금 한 1.32%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중형주는 0.63, 그리고 소형주는 0.03%좀 빠지는 거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좀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는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소형주라든가 그리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요 분봉으로 좀 봤을 때가 조금 더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30분봉으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제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조정을 주고 나서 저가를 좀 관리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그 파동에서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파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게, 시청자님께 말씀드릴 게, 여기에서 바로 가는 패턴이 하나 있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 며칠 동안 있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상승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1번 케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2번 케이스로 해서 옆으로 조정을 좀 주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000에서 3,100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 이렇게 하락세가 미국 시장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제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4월 1일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도 지금 일봉성을 봤을 때는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코스닥도 분봉을 좀 쪼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하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큰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추세가 파동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975에서 1000 이때까지도 우리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늘 지금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코스닥도 975 첫 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가 이렇게 빠진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양 시장 다 소형주들의 그런 주가 흐름들이 대형주보다는 더 나은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수익률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금리를 1.25에서 1.5%를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올릴 때 나왔던 이야기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까지 나오면서 이 4%대를 좀 유지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를 올린 그런 부분이 조금 한국 시장에다가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들은 대형주 대비해서 선방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런 경제 성장률이 좀 밑도는 그런 흐름이 나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방송 우리가 주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2년 1개월 만에 지금 나온 그런 부분인데 사적 모임 인원 같은 경우는 18일부터 해서 전면 해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을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것으로 좀 생각했었는데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주 동안 지켜보다가 실외 마스크도 해제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좀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라든가 가정에서의 이런 부담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엔데믹으로 가면서 된다고 하면은 상반기 좀 지나고 그다음에 중후반기로 좀 간다고 하면은 이런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소비가 나오면서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또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나오면서 43.9% 이렇게 나왔다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나오는 그 배경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부분, 가격 인상에 따라서 또 실적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조 3천억으로 해서 32.8%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가의 지금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 나와서 시가를 좀 높게 잡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시장이 좀 받쳐줬더라면은 이런 실적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잡힌 그런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61선이라든가 121선의 지지를 받았고 또 21선만 파동선만 돌파하는 그런 되는 그러겠는데 좀 시장이 받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실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거지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국제선 운항 횟수를 좀 2배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5월에 인천에서 세부, 인천에서 클라크 등 국제선 14개 노선에서 총 174회 운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 달과 좀 비교했을 때 노선수 같은 경우 8개에서 14개로 그리고 이제 운항횟수 같은 경우는 48회에서 98회로 해서 상당히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요 제주항공청에서 또 몽골 쪽에다가 신규 취항 활동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주들이 조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에 2010년도, 2020년 가을부터 2021년도 요쯤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부분에서 리오프닝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제주항공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주항공 등으로 자리를 좀 매수 구간으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좀 왔을 때 그때를 좀 매수 구간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리오프닝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그런 기대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테마를 좀 봤을 때 조림 사업 쪽이 좀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도심건설 쪽이 한 26%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테마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한쪽에다가 지금 엮여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료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사료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로 봤을 때는 현대사료, 한일사료의 그 대장주가 좀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도 좀 체크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좀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원목 가격들이죠. 옥수수랑 밀 가격들이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또 이 사료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사료주들은 대응을 하실 때는 지금 현대 사료라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건설 중소형 업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조린 사업에서 도심건설 연결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 중소형 업체들에 의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선건설 그다음에 신원종합개발 3부토건 전부 다 차기 정부 쪽에서의 재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가스라 쪽에서는 GSE,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들, 유가들 이런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대강 보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강화가 아까 조림 쪽에도 연결되지만은 4대강은 관련해서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 4대강에 대한 부분, 보건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인수위원회 쪽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쇼박스라든가 뉴 이런 쪽 제이크 호텔리트 같은 외곽박스 운영을 좀 하고 있죠. 영화 극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시간 제한이 풀리는 그런 부분이고 차후에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그런 기대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영화 쪽들이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장 초반에 좀 움직였다가 지금은 시가 대비해서 무료 S&P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경우도 나토의 가입 검토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페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고거를 날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날 아니면은 이틀 안에는 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사료주, 제지 관련주, 건설 중소형주, 차기 정부 재건축 규제 관련 완화 관련주, 자연과학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찝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찝어주십시오. 네, 면세점과 백화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거리 두기라든가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풀리고 또 조만간에도 이제 마스크까지 우리가 이제 벗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활동이 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백화점 같은 경우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공 쪽에서 노선들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신규 노선들을 또 취항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소규모이지만은 이 태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좀 방문을 좀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면세점을 좀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전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쪽에서의 좀 매출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면세점과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과 백화점 관련된 섹터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화점, 여러 백화점 회사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봤을 때,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현대백화점을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 더 현대서 여의도 지점, 처음 막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됐었죠. 그거 외에 이제 현재 이제 16개 백화점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울렛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 정도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무역센터점이라든가 동대문점, 이청, 공항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청주시에 좀 아울렛을 좀 출점 좀 계획을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좀 봤을 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적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도 좀 중요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또 단기 순이익 같은 거 성장을 좀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그 전보다 2020년보다도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올해도 작년보다는 2021년 연간 단위로 봤을 때요. 영업이익 3,388억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그다음 내후년 같은 경우는 2024년이죠. 4,710억까지 해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연간 단위에서 한 2,714억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3,299억 그다음에 내후년이죠. 24년도에는 4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백화점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억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실적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을 좀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3조 5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6조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좀 백화점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현대백화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장기간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파동을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저점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눌림목 잘 자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어떤가요? 응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5에서 120선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봉 하나만 크게만 나온다 하면은 바로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좀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75,800원에 좀 가격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분할로 해서 75,000원까지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74,000원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에 이 가격대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6,900원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인내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96,900원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찝어주셨습니다. 면세점 백화점 섹터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을 찝어주셨는데 이유가 여의도 더 현대도 있고 이 외에도 아울렛,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생기는 이슈 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74,000원이고 목표가 전에 가격대 그대로 96,400원 아니면 그 이상을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두기 새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이래서 매출도 좀 많이 받쳐주고 하니까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이런 곳들도 함께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왜 현대백화점으로 꼭 꼽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기 수익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대비나 시가총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흐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실적 좋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하게 롯데 쇼핑이 낫다, 현대백화점이 낫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 조금 실적이라든가 보시면 롯데쇼핑 같은 그동안 단기 수익이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세가 많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종목이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종목 그런 부분에서 좀 가벼울 것 같아서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조금 더 중점 있게 좀 말씀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현대백화점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실적들도 보시고 또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오랫동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저희 개장한 지 한 42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시가 대비해서 좀 플러스로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일봉으로 보면은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까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제가 분봉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봉에서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올라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3,000에서 3,100까지 열어놓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들 특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0.2%로 플러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애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 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내 시장 한번 흐름 같이 살펴봤고요. 종목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